2년 실거주 의무 없애자, 예. 은마 7억 전세 급매 속출. 이 첫 문장부터 막혀요. 재건축 2년 실거주 의무가 뭔가요? 이유가 있어서 이걸 하라고 했을 거잖아요. 왜 이걸 폐지를 하게 됐을까요? 뭐 쉽게 말해서 말 그대로 이유는 명확하죠. 그렇죠. 쫓겨나겠죠. 맞습니다. 네. 좀 말만 합니다. 정답인데요. 은마 아파트가 항상 거론이 되더라고요. 강남 개발의 상징이에요. 위치가 어디입니까? 대치동 개발 이익이 어마어마하게 날 거다. 이 집주인들은 버티면 승리한다. 존버 정신. 욕을 먹어서 폐지가 된 거죠. 두 가지의 단점만 좀 조합한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 기사는 저는 정직한 기사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잘 지내셨죠? 예, 잘 지냈습니다.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요. 집에서 요즘 경제 기사만 보고 있어요. 그런가요? 그렇게 더위가 좋은 효과가 있네요. 이제 조금 알 것 같으니까 더 열심히 보게 되더라고요. 그럼요. 그래서 또 하나 가져와 봤어요. 파이낸셜 뉴스 7월 21일자 기사인데요. 예, 2년 실거주 의무 없애자, 예. 은마 7억 전세 급매 예. 속출이라는 기사입니다. 근데 뭐 항상 그랬지만 이 첫 문장부터 막혀요, 저는. 그런가요? 어느 부분이 막히시죠? 재건축 2년 실거주 의무 폐지로 몸태크에 해방된 집주인들이 많아지면서 뭐 어쩌고 이런 기사인데요. 재건축 2년 실거주 의무가 뭔가요? 말 그대로 네. 그 재건축을 하면은 그 새로 지어진 곳에 그 입주권을 기존 이제 주인이 받아야 되잖아요. 기존 주인이라면 당연히 다 받을 수가 있었죠. 그런데 이제부터는 어떻게 할 거냐면은 주인이라 하더라도 거기에 2년 동안 실거주하지 않으면은 입주권을 주지 않겠다. 그러니까 딱지를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실거주하지 않은 주인은. 음아파트 같은 경우가 굉장히 가격이 비싼 곳이잖아요. 그런데 이 돈 많은 분들이 살기에는 굉장히 열악한 곳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은 천정부지로 점점 오르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입주권만 갖게 되면은 나의 투자는 성공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내가 살 사람이 아니라 투자 목적, 투기 목적을 통해서 음아파트를 구매한 사람들이 만났는데 이제는 보유만 해서는 입주권을 주지 않겠다. 여기에서 2년 정도 실제로 주거 한 사람에게만 입주권을 주겠다라는 정책이 작년 6월 달에 발표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음아파트 주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일 났다라는 생각이 된 거죠. 그럼 작년 6월에 이게 발표가 됐으니까 그때부터 갑자기 집주인들이 있던 사람들 몰아내고 자기가 들어가고 이렇게 됐던 건가요? 기사를 보니까 그렇다고 하네요. 근데 그럴만 하죠. 집주인 입장에서는 음아파트 보유 실익은 없잖아요. 이것은 살기에는 너무 열악하고 내가 여기서 살지 않는 이상 투자 차익은 안 생긴다라고 하면은 음아파트 내가 직접 들어가서 살아야겠다라는 거고 이 기사에서는 그것을 몸테크라고 표현했네요. 그러면 이거를 분명 어떤 효과를 노리고 이유가 있어서 이걸 2년 실거주를 하라고 했을 거잖아요. 이유는 명확하죠. 그러니까 이런 재건축이 될 수 있다라는 기대만으로 아파트 가격이 천정부지로 솟는 것을 막겠다. 이것이 열악한 곳은 가격이 떨어져야 되는 거고 원래 시장 원리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굉장히 열악한 상품도 입주권만 가지면은 투기 차익이 생기겠다라고 해서 가격이 점점 올라가는 것은 당연히 바람직한 것은 아니고 이것을 막기 위한 의도가 거주한 사람에게만 입주권을 주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얘기 들어보면 이게 상당히 좋은 정책인 것 같은데 의무 폐지가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왜 이걸 폐지를 하게 됐을까요? 그러니까 의도는 굉장히 좋죠. 의도는 굉장히 좋은데 부작용이 많은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부작용이 있었냐면은 세입자가 여기서 살고 있었는데 강남, 대치동 한복판에 전세값은 꽤 싸요. 아무래도 이게 환경이 안 좋으니까 집주인은 거의 안 살아요. 너무 환경이 열악해서 수십억 원 돈 있는 분들이 그런 열악한 곳에 살지는 않죠. 그래서 대치동에 잘 살고 있던 세입자가 갑자기 집주인이 여기 들어오겠다고 하니까 쫓겨나는 그런 부작용은 실제로 있었죠. 실제로 있었고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부작용들도 좀 있어요. 2년 의무 거주 요건을 만들었잖아요. 네. 이게 바로 시행을 한 것이 아니라 언제부터 시행하겠다라고 예고를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행하기 전에 조합원을 만들면은 내가 거기서 2년 동안 살지 않아도 입주권을 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빨리 조합원이 오히려 더 만들어지는 그런 부작용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이 정책은 재개발
재개발이 너무 많아지면은 이게 땅값을 들썩이게 하니까 재개발을 좀 이렇게 억제하겠다라는 목적의 정책인데 오히려 더 빨리 조합 생성을 더 촉진시킨 거예요. 정책과는 완전 정반대 그런 일이 벌어진 거고요. 이런 부작용들이 실제로 있었죠. 그럼 그런 부작용 때문에 지금 폐지가 됐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그런 부작용 때문에 욕을 먹어서 폐지가 된 거죠. 이건 굉장히 차이점이 크거든요. 그 부작용 때문에 폐지된 것과 네. 부작용 때문에 욕을 먹어서 폐지된 것은 비슷한 말 같지만 사실 굉장히 많이 달라요. 뭐가 다른 것 같아요? 그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 때문에 정부에서 그렇게 했다는 게 아니라 정확한 얘기입니다. 거의 뭐 좀 말만 하면 다 정답인데요. 뭐. 무슨 소리냐면요. 피해는 이미 발생했어요. 쫓겨난 사람은 이미 다 쫓겨났어요. 그리고 요 아파트 말고 주변 강남의 이제 다른 아파트들 이미 조합원이 다 생성이 됐어요. 장점은 없어지고 부작용은 이미 생겼고 두 가지의 단점만 좀 조합한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럼 대체 누가 이득을 보는 건가요?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정확히 말해서 작년에 한 6월 달 정도에 발표를 하고 그런데 1년 동안 법을 못 바꾸고 있다가 포기 선언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득을 보는 사람은 자기가 살지도 않으면서 투자 목적 또는 투기 목적으로 재개발이 예상되는 아파트를 산 사람이 네. 최고의 이제 수혜자가 되겠죠. 좁은 곳에서 안 살아도 되니까. 근데 하나 또 궁금한 점이요. 항상 이런 무슨 아파트 가격 이런 얘기가 나올 때마다 아파트가 항상 거론이 되더라고요. 그렇죠. 대체 아파트가 뭐가 그렇게 유명하길래 왜 이 집값 관련된 뉴스에서 항상 아파트를 거론하는지 궁금하더라고요. 아파트는 강남 개발의 상징이에요. 아무것도 없었던 그 서울 강남. 그때는 서울도 아니고 광주시였어요. 경기도 광주시. 그냥 벌판을 서울시가 편입을 한 거죠. 70년대 뭐 하셨어요? 태어나지도 않아요. 아직 생성도 되지 않아요. 90년대생이시죠? 그런 생을 칩시다. 네. 태어나기도 전에 70년대 아주 개발된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아파트예요. 그때 당시는 뭐 굉장히 훌륭한 아파트 단지죠. 근데 문제는 70년대에 건설된 아파트니까 지금 기준으로 보기에는 너무 열악하죠. 그렇죠. 주차 대수가 0.7대인가 그렇대요. 한 대도 안 돼. 근데 요즘 강남 주민들은 2대 이상이잖아요. 자, 그런데 0.7대밖에 주차 공간이 없으니까 주차난이 이거는 뭐 재개발이 돼야겠다라는 얘기가 벌써 90년대부터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아직까지 재개발은커녕 조합원 설립도 안 됐습니다. 진짜요? 근데 왜죠? 왜 거기 살기 너무 힘들 것 같은데 빨리 이걸 하자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재개발이 돼야 된다. 그리고 재개발만 되면은 개발 이익이 어마어마하게 날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위치가 어디입니까? 대치동. 대치동 하면은 뭡니까? 교육? 교육 정확히 말하면 학원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교육은 좋은 학교 옆이 아니라 좋은 학원 아닙니까? 학원. 전 세계 우리나라 학원만큼 최고의 효율 집단은 없잖아요. 더 중요한 것은 대치동이 이 재개발이 되면은 종상향이 가능한 지역이에요. 종상향이요? 네. 종상향은 뭐냐면요. 뭐 쉽게 말해서 이게 아파트 높이를 굉장히 높게 만들 수가 있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 종상이 되면 최대 한 90층까지도 개발이 되지 않을까라고 시장에서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그 넓은 대치동 한가운데 90층 정도 되는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은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메가 아파트 단지가 되는 거고요. 아파트 가격은 대규모일수록 비싼 거 아시죠? 그렇죠. 예, 그거는 뭐 잘 아시죠. 그래서 뭐 이 초대규모 아파트 단지면 투자 이익이 굉장히 날 거라고 예상을 해요. 투자액이 크다고 생각하니까 각종 조합이 난립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상가 지분도 있잖아요. 상가조합원. 상가조합원 같은 경우는 재개발을 바라지 않아요. 왜요? 왜일까요? 지금 현재 장사가 잘 되는데 재개발하는 동안에는 또 이게 어떻게 장사도 못하고 또 그 이후에 종상향의 이익이 어느 정도 상가 같은 경우는 좀 제한적이어서요. 이해관계가 너무 달라서 재개발이 안 되는 정도가 아니라 아직까지 조합원 인가도 나지 않는 것입니다. 정말요? 아니 그러면 이게 언제 될지도 아직 모르는 거예요? 아직 모르죠. 뭐 조합원이 만들어진 이후에도 재개발이 언제 될지 모르거든요. 그럼 70년대에 만들어진 아파트인데 지금 아직까지도 불투명한 상황이네요. 아직까지 불투명하고 그래서 이분들은 그래도 이 집주인들은 버티면 승리한다.
존버 정신이라는 말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계속 버티고 계시는 거고요. 그런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이분들은 버틸 만한 여력이 되시는 분들이에요. 버티지 못하는 분들은 이미 팔고 나가셨고 네. 지금 들어선 분들은 나는 버틸 거다. 네, 아들, 손자, 며느리 까지 이제 뭐 버틸 수 있는 능력을 지닌 분들만 보유하고 있으니까. 그렇군요. 아, 씁쓸하네 또. 아니 근데 이 기사의 내용이 어쨌건 그렇잖아요. 지금 뭐 7억대까지 전세가 떨어져서 금매가 속출하고 있다 이런 기사인데 사실 이 지역에서 그것도 그 학구열 엄청 뛰어난 이 대치동에서 전세가 7억이면 상당히 낮은 거잖아요. 예, 뭐 7억 전세가 낮다라고 말하기는 미만하지만 뭐 이 동네 뭐 이 강북 주민으로서 생각하기에 이 강남 시가를 생각하면 7억이면 꽤 낮은 거죠. 대치동 한복판에 있는 아파트 치고는. 근데 뭐 어찌됐건 아파트만 가지고 따지긴 좀 그렇긴 하지만 이런 2년 실거주 의무를 없앤 것 자체가 뭐 전셋값에 또 영향을 주고 이런 게 있을까요? 이 기사는 저는 정직한 기사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일까요? 왜냐면은요, 이 기사는 팩트는 맞아요. 아니, 그 집주인이 그러니까 힘들게 아파트에서 살다가 몬테크 안 해도 되네? 라고 하면은 집주인이 여기서 안 살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여기 이 집주인이 나가면은 여기에 대한 전세값은 내려간다는 이 기사는 합리적이죠? 그렇다면 여기 있는 세입자들은 이제 더 이상 바들바들 안 떨어도 된다라는 기사도 자, 왜냐하면은요, 아파트만 보면은 이 정책이 없어지면서 전세값이 떨어지고 세입자가 해피해졌다라는 말은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 집주인이 아파트 오기 전에는 어디서 살았을까요? 노숙을 하시다가? 아니겠죠. 분명히 다른 곳에서 살고 있었을 거예요. 네. 몬테크 해야겠네라고 이쪽에 왔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여기는 어떻게 됐겠어요? 이 정책 때문에 오히려 전세값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정책이 사라졌어요. 그러면 나 이제 더 이상 아파트에서 몬테크 안 해 라고 다시 원래 있었던 곳이나 아니면 다른 곳에서 살 거잖아요. 네. 그럼 여기는 어떻게 되겠어요? 전세값이 또 오르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전체적으로 보면 이거는 제로섬 게임이에요. 그러니까 아파트 전세값이 떨어지는 긍정적인 작용이 있었다를 네. 주장하고 싶은 거잖아요, 이 기사는. 그래서 이 정책은 철회됐어야 마땅한 정책이다라고 하는 건데 아파트만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말고 다른 데서는 오히려 이 정책이 철회되니까 전세값이 오르는 거고 그리고 예전에는 아파트 전세값은 오르고 아파트 세입자는 고통을 받은 건 사실인데요. 네. 다른 지역은 그렇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걸 폐지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부동산 정책뿐만 아니라 모든 네. 정책은 장점과 단점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이 정책은 뭐 의도가 좋은 정책이니까 이것은 꼭 해야 된다라는 것도 정직하지 않는 거고요. 네. 이 정책엔 단점이 많으니까 이 정책은 하면 안 된다라는 것도 편향적인 기사예요. 저는 어떤 기사가 정파적인 성격이 없다라면은 네. 정확하게 국민들에게 이런 정책은 이런 장점도 있고 이런 단점도 있다. 그래서 국민들이 한번 선택을 해보자. 이런 장점과 이런 단점 동시에 있을 때 이 정책을 킵고잉 할 것인지 네. 아니면 단점이 너무 크니까 폐지할 것인지 한번 좀 국민들에게 공론장을 형성하는 것이 저는 기사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불행히도 이런 단점이 있으면 그냥 단점이 있다라는 사실만 부각을 하죠. 아, 네. 오늘 또 좋은 가르침 감사드려요. 아유, 별 말씀을. 다음에 또 아주 알기 쉬운 경제 기사 읽기 부탁드릴게요. 예, 그러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